네, 유스비의 김성수입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스비라는 회사는요, 레그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레그테크란 말이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이 레귤레이션, 규제, 핀테크 회사들에게 규제를 도와주는 솔루션이 레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한 거는 2018년도에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이 창업 기업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겪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eKYC라는 고객 확인 제도에 필요한 고객 확인 서비스,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핀테크 회사분들과 또 금융회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고객 확인이라는 게 사실 인증인데요. 그 인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 인증 이런 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비대면 상황에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들이 좀 더 있는데요. 신분증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랑 그 신분증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원 이제 보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필수고요. 이제 점점 더 사실은 이 핀테크 서비스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기 범죄, 대출을 이제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범죄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인증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맞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대면인 것처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제공을 드리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신분증과 얼굴 인증을 시도하는 본인의 얼굴하고 비교하는 이런 안면 인증, 얼굴 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필수화가 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몰라도 금융회사에서는 가입하신 고객이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거래 제한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걸러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또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는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절차들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런 리스트도 이제 걸러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지금 한창 ESG가 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공급망 리스크, 공급망 제재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스크리닝하는 서비스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에서는 신분증을 꼭 받게 돼 있고, 신분증이 실물이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계좌와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냐, 이런 중복 체크, 그다음에 안면 인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필수화되어 있고요. 핀테크를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과정들을 처음에 기획하고 세팅하고 셋업하고 개발하는 데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적어도 1억 이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이걸 한 번에 다 만들어서 사스 형태로 그냥 API만 붙이면 저희 모듈을 그냥 이어가지고 바로 쓰실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대면으로 법인을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인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피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온라인 뱅킹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채널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대면으로 법인이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해서 저희는 eKYC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용어가 사실은 고객분들한테는 엔드 유저라고 하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용어가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말고 개발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KYC라는 용어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Know Your Customer라는 말이고요. 당신의 고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KYC라는 말로 많이들 되어 있고요. 이제 고객 확인 제도 뭐 이렇게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꼭 사용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좀 4가지로 한번 찾아봤고요. 예전에 처음에 이 블록체인이 인기를 얻게 됐던 거는 사실은
그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무형의 가치 또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들을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가치를 부여했다. 이게 상당한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의 가치를 매겨서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무형의 가치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줬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블록체인에서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무형의 가치를 가치화했다라는 게 상당히 대단한 개념이었고요. 또 하나는 피어투피어로 이제 투명성과 익명성에 공존하는 크립토커런시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익명으로 거래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용량이 급증을 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익명성 부분들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KYC라든지 AML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고 또 적용되고 있으면서 투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투명성과 익명성은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가 주는 이슈이자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보안성. 이 보안성 때문에 이제 공공이나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고객들에게 투자 자산으로서 상당한 가치적 매력을 주고 있다.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의 프라이스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 이후부터 어떤 모델들이 이 블록체인에서 유행되어 왔고 또 생겨났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 장표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모델들이 잘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ICO라고 하는 이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공모하는 형태 굉장히 붐이 일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면서 이제 ICO도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 크립토커런시 자체를 보관 수탁하는 이제 은행 같은 모델, 디파이 모델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또 스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NFT나 이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키는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P2E 서비스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현재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STO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비트코인 마켓의 상황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윈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립토 윈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은 이제 이게 또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이 또 활성화를 띠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뭐냐면은 규제입니다. 규제. 블록체인에서 만든 가상자산과 또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그 규제를 벗어나거나 또는 이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는 점점 떴다가 이제 가라앉게 되고 이제 규제를 만족시키는 방향의 서비스들이 살아남게 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토큰 증권 STO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또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허가의 이 흐름이 주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실물을 기반으로 한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무형과 또 실물이 없는 것들을 가치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또 규제 당국들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이제 실물이 근거한 토크나이제이션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STO라는 거를 가이드를 잡게 됐고요. 이를테면은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실제 가치가 있는 실제 가치를 쪼개가지고 그걸 토큰화하자. 기존에 있는 이 스탁마켓이랑 비슷하죠. 이제 기존의 기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듯이 토큰 증권도 그런 대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점점 이런 가상자산 비즈니스 또 블록체인 비즈니스들이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뭐냐면은 규제에 벗어난 비즈니스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과 토큰 증권은 굉장히 다른 말이지만 사실
운명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제 증권성을 가지는 토큰들은 이제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규제 밖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이 규제 안에 들어온 것들이 살아남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온 토큰 증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반면에 기존의 금융을 잡고 있었던 이제 증권사, 또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한국거래소,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장외로 거래할 수 있는 장외마켓,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큰 회사들이 이 비즈니스를 선점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경쟁을 해야 되는 빅플레이어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그 핀테크 회사들에게는 제도가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허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성공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허들을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거고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좀 가장 큰 문제 4가지가, 첫 번째는 수익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굉장한 수익성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사업, 트레이딩이 됐든 개인 비즈니스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매력을 주지 못하면 관심을 얻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을 하나 사는 것도 지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디다가 돈을 입금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게 너무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송금하는 것만으로도 전화번호로도 바로 보낼 수 있고, 근데 이 지갑 주소, 프라이빗 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은 정말 배우기가 어렵고, 이게 굉장히 러닝 커브가 길다라는 거, 높다라는 게 굉장한 장벽입니다. 스왑, 디파이, NFT 굉장한 비즈니스들 모델이 나왔지만 가장 큰 허들은 배우기 너무 어렵다. 세 번째는 이제 신뢰성입니다. 사기로 판명되는 서비스들, 또 굉장히 큰 프로젝트나 사기였다 막 이러면서 무너지는 프로젝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주지 못하면 앞으로 더더욱 참여자, 이 시장의 고객들은 더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규제인데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규제 당국이 이거는 좀 불법이니까 중지하세요라고 했을 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들이 이제 있는 서비스라면은 상당히 이제 그게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객을 모으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해결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송수신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또 너무 쉽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만 만들어서 그 편리함 하나만 개선해도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랜드 자체가 주는 그 신뢰성이 도저히 생각해도 이 브랜드는 절대 사기가 아니고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또 이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나 규제에 맞춰서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고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핀테크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이제 활성화하고 또 성공하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켓 트렌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립토커런시 마켓의 스테이터스, 상태가 불마켓이냐 베어마켓이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 보면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켓의 기회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크립토커런시나 블록체인이 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제도권에서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일부는 플러싱돼서 없어지고 일부는 살아남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래소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를 넘어선 거래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아가고 있고요.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과세 신고나 또 NFT 디파이에 대한 어떤 규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 데들이 이제 살아남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사라져가고. 그래서 굉장히 규제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마켓의 트렌드이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쪽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요. 분명한 거는 이 STO 가이드가 나오면서
그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의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굉장한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협업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 드릴 수 있고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적으로 ISMS라든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AML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제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또 전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실 텐데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준비하셔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